네, 스튜디오에는 리포트 주인공이죠. 유근현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포트로 듣다가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 칭찬이시죠? 네, 당연하죠. 네. 현장에서 지금 같이 얘기해서 더 이제 즐거운데, 김건희 특검 정말 국민들이 많이 고대를 좀 하셨잖아요.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은 180일 활동하면서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역이 있나 싶던 V제로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워낙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많았던 만큼 초기 수사는 무척 순항을 했습니다. 출범 한 달여 만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2달여 만에는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짧은 수사 기간과 광범위한 수사 범위 탓에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가령 명태균 게이트만 해도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여당 이제 주요 인사들이 선거 전방위적으로 이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만 건드렸어요. 그리고 또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 대기업들이 이제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이제 의심을 했는데 결국 기업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번 그 특검 발표 때 특검보들이 쭉 나와서 각자가 담당한 내용을 발표를 하던데 굉장히 거친 표현, 강한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좀 유의미한 표현들 또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수사 발표에서는 민중기 특검과 각 수사를 맡았던 이제 특검보들이 나와서 수사 내용을 나눠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센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서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또 뭐 각종 인사 공천에도 이제 폭넓게 개입을 했다면서 이제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 그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뭐 명품 목걸이, 명품백 등 3억 7,725만 원 정당의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고 나왔거든요. 이제 이를 수사한 김영근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간 매직을 일삼고 또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국정 개입을 했음을 수사 결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했던 오정희 특검보는요.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정치 이제 초반 입문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사실상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정직 영부인을 최초로 구속하고 수사한 케이스가 될 텐데, 아무래도 굉장히 증거 확보라든가 수사 기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특검 자체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미진하다고 보셨나요? 네,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관 또 뭐 범죄 정황은 확인이 됐으나 네. 사실상 현행법상 처벌할 방도가 없었음을 굉장히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네. 이제 인사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이제 물품을 받았다고 보고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이제 적용해서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네. 특검은 윤석열 씨가 이런 김 씨의 이제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을 정황은 있으나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며 윤 씨를 기소하지도 또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묵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영부인 지위가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서 금품 수수의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이제 엄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제안키도 한 겁니다. 또 뭐 양평이나 대통령 뭐 집무실
또 관저이전 등에서도 이제 수사에서 특검은 윗선으로 특정된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 수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수사기관이 부족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에 관련자들이 물증을 없애서 이제 입증이 어려웠다고 그렇죠. 증거 토로하기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랬습니다. 또 이제 뭐 여하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사실 수사 초기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이제 하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 뭐 불법 국정 개입을 확인했다라던가 현대판 매관 매직을 했다는 게 사실 밝혀지긴 했지만 국민들로서는 언제나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간이 180일이었고 예산이 5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16개 중에 12개가 안 밝혀졌다? 좀 가성비 안 좋은 특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량에 이제 발목이 잡히고 또 김건 씨가 워낙 의혹에 방대했던 만큼 인지 사건이 많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 주신 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 가장 부족했던 점으로 꼽힙니다. 특검법에 이제 규정된 16개 수사 가운데 12개는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를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또 가지를 뻗다 보니까 별건 수사 논란도 일었습니다. 가령 김건희하고 연루됐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뭐 집사 게이트 수사,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관련자들을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에는 김건희가 이제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짧은 기간이라 원래 핵심이었던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등 뭐 제외하면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냐, 수사에 미진했다라는 좀 평을 받기도 했고요. 종료 막판에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서 소위 편파 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근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취재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화 연결 대기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자리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의원님 잘 네. 계셨어요? 네. 네, 아마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 다사다난한데 이렇게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 보면서 되게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앞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의원님이신데요. 전체적인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서슬이 펄었던 그 시절에 저희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그리고 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김건희 관저에 김건희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하면서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서까지 들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문제점들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그것을 수사해야 하고 그리고 죄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또 실행으로 옮기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요. 다사다난했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감옥으로 갔고요. 특검이 한 달 더 연장해가면서까지 특검을 했죠. 많은 것을 밝혀냈다. 성과가 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16개 정도의 항목이었는데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다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것들이 좀 많아. 그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종합특검이 꼭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또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와 그리고 종합특검이 마저 더 미진했던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 그거를 대표 발의하신 게 바로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 특히 그렇습니다. 김건희의 이권 저수지들 너무 여기저기 많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셨고, 결국 특검이 이제 결과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가 김건희 씨가 뭐 3억 원 상당의 이제 금품 수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에서 인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한 3억 예. 7,725만 원. 그러니까 한 3억이라고 하지만 약 4억입니다. 예. 4억 정도라고 하는 그 상당의 그
뇌물, 우리는 뇌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것을 뇌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선수재라고 이야기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했던 것처럼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하고 나왔었잖아요. 예. 외국 정상회담을 나갈 때 목걸이, 그 목걸이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아마 처음부터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정상회담으로 나갈 때 아마 그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팔찌 등 관련해서 1억 380만 원 이것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고 얘기가 됐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얘기했거든요. 빌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빌린 거라면 그렇게 많은 것, 비싼 것을 빌린 것도 차용증이 있어야 된다. 네. 차용증이라도 내놔라는데 차용증도 내놓지 않았고요. 음.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또 그라프 목걸이 뭐 이렇게 하고 약도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우환 화백 그림이라 그래서 김상민 검사를 그 공천하는 데 개입했었단 말입니다. 예. 현직 검사였던 사람을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예. 이럴 때도 1억 5천짜리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약 4억 원 정도를 지금 특검은 알선수재라고 했는데 이게 알선수재라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공무원이고 윤석열이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공무원의 부인이 그걸 받았는데 그걸 뇌물로 하지 않고 그냥 알선수재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온 세상 사람이 아는데 저 윤석열의 힘을 빌어서 김건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갔다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그 윤석열과 모를 리가 없고 그 힘을 빌렸다 이렇게 해서 뇌물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알선수재 정도로 엮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제2특검이 다시 철저히 밝혀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샤넬 가방만 갔을까? 그리고 또 목걸이만 갔겠느냐? 아니 목걸이만으로 어차피 보내는 건데 그것만 보내겠습니까? 저는 많은 제보를 받았었고 그 다른 저수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다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의 현대판 매관배직이 사실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는데 향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서는 이게 뇌물죄여야 하는데 네. 알선수재가 없고 알선수재로는 이 재판에서는 모두 다 잘 적용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민간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것은 부의 제로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요. 그 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요 알선수재 정도를 넘어서 온갖 곳에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그 인사에 개입한 과정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인사에 개입한 게 몇 가지로 금품수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더 잘 수사되길 바라지만 재판에서는 철저히 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법꾸라지들의 결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법꾸라지들을 다 벗어나서 제대로 처벌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을 발의를 했고요. 전체 14개의 항목에 대해서 최장 170일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거를 했는데 앞으로 향방 민주당이 좀 더 해야 될 일 향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윤석열 씨 수사 내용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파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는 우리 부인은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손해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거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엄연한 허위 사실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 장모는 어, 그
누구에게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10원 한 푼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모는 장고 증명으로 벌써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당선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한 허위 발언을 한 윤석열은 당연히 그것으로 기소됐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소 대행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빠지고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했던 내용 당연히 그것도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관련한 내용 자기가 변호사를 대주지 않았다라고 한 것들도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발언에 허위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반은 기소되고 반은 기소 안 됐다. 이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2차 종합특검에서 기소되지 못했던 명확한 허위 사실들 그리고 유죄로 밝혀진 허위 사실들을 마저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허위 사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이 넘는다면 그동안 당선이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 선거 보존금으로 받았던 425억 국민의힘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탄생부터 잘못되었던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것이 꼭 그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받았던 금액은 다시 국민들에게 반납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윤 정권 붕괴, 이재명 지킴이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어떠한 서울을 만들고 싶으신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서울이 국민들과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잘 커왔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하나 잘못 봐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했듯이 네, 오세훈이라고 하는 시장이 서울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건희와 똑같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으면서 후원자가 대납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탄생부터 윤석열 정권과 똑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라고 하는 서울의 큰 특별도시의 시장이 네, 윤석열 비상기업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이며 윤석열 석방이라든지 아니면 정광훈 등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해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서울은 오세훈의 서울이 아닙니다. 네, 탄생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세훈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강버스 그리고 1조 원짜리 서울링 사업 이런 곳곳에 온갖 그 업자들의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그만두고 네, 진정 서울 시민에 의한 서울, 오세훈의 서울이 아니라 서울 시민에 의한 서울,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 서민의 서울. 그래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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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가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로 만들어가면서 내년 예산이 52조입니다. 네. 이 52조나 되는 예산에 이자 붙여 돌려드린다면 서울을 세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처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킴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자 붙여 돌려주는 진정한 일 잘하는 일꾼 네, 서영교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1위 서울 진정한 일꾼으로서 출사표를 던지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